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도내 재보궐선거 비용이 10억여 원에 달합니다. 비리 의원들 때문에 혈세로 재선거를 치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개선 요구가 높습니다. 새 봄을 맞아 나무 시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좋은 나무 고르기와 나무 심는 법 알아봅니다. 대형 소매점의 판매 지수가 모처럼 상승했습니다. 음식료품과 화장품 등이 올랐고 취미용품, 가전제품은 감소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다음 달 도내 3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선거관리 비용만 10억 원이 넘게 드는데 모두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네, 비리로 중도 하차한 당사자나 정당에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12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서 도내에서는 도의원과 전주시의원, 완주군의원 등 모두 3명을 새로 뽑습니다. 도의원 한 자리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자진 사퇴에 공석이 됐고 나머지 시군 의원은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으로 각각 법원 최종 선고를 받아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사퇴한 도의원을 공천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당 후보로 내세웠는데 그런 분들이 그런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다는 것은 재보궐선거 사유를 발생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측면이 강한 것이죠. 반면 완주군 의원 보궐선거는 다시 후보자를 공천하겠다고 밝혀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도내 보궐선거에 들어가는 관리 비용만 10억 3천만 원, 모두 해당 자치단체의 몫입니다. 이 때문에 비리나 불법에 연루돼 중도 하차한 선출직이나 공천을 한 정당에게 보궐선거 비용을 물려한다는 주장이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공직에서 뇌물을 받거나 또는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다시 공직에 나서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을 없앨 수 있는. 하지만 현재는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만 비용을 반환받고 있습니다. 선거 범죄로 당선이 무효된 사람은 반환받은 기타금과 보존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되는데 이번 선거는 해당이 없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원인 제공자에게 재보궐선거 비용을 물리는 법안이 공론화되기도 했지만 아직 법안 발의도 안 돼 공연불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과 관련해 전라북도 교육청이 차기 정권의 해결 과제로 3대 핵심 현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박근혜 정권 내내 논란을 야기했던 국정교과서 도입과 누리과정 그리고 전교조 법외 노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국론 분열 현상은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며 3대 교육과제 해결을 통해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됨에 따라 정당들로 경선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차 선거인단 모집을 시작한 데 이어 오는 27일 호남권을 시작으로 4차례에 걸쳐 권역별 순회 경선을 치른 뒤 다음 달 3일 대선 후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민의당은 현장 투표 80%와 여론조사 20%로 경선 룰에는 합의하고 지역별 경선 일정에 들어갈 예정이며 바른정당은 오는 19일부터 호남권 등 지역별로 토론회를 진행한 뒤 대선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꽃샘 추위가 풀리면서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언 땅이 녹으면서 지금부터가 딱 나무 심기 좋은 때라고 하는데요. 시중보다 2에서 30% 저렴하다는 나무 시장에 이경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보름 전 개장한 나무 시장이 봄을 맞아 더욱 북적입니다. 유실수와 조경수 등 80여 종의 나무 중 감나무와 매실나무가 인기였지만 요즘은 체리나 아로니아 등 다양한 품종이 사랑받습니다. 꽃샘 추위가 물러간 지금부터 3월 말까지가 나무 심기 좋을 때입니다. 이제 퇴직하고 나서 이제 밭에 이런 유실수 좀 심고 열매도 따고 이러기 위해서 좀 나무 좀 사러 왔어요. 나무를 살 때는 잔뿌리가 많은지 살펴야 생명력이 강한 묘목을 살 수 있습니다. 심는 방법도 다른데 뿌리나무는 흙을 고루 덮은 뒤 꼭꼭 밟은 다음 물을 충분히 뿌려줍니다. 분재는 고무끈을 말끔히 제거하고
구덩이에 물을 충분히 넣어준 뒤 밟지 않고 흙만 살짝 덮어줍니다. 퇴비를 넣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가스에 의해서 묘목들 뿌리들이 상합니다. 그래서 생육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식재하실 때는 넣지 마시고 올 가을이나 내년 봄에. 한편 주말과 휴일 내내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전라북도 지방은 이번 주 내내 포근하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에 낮 기온도 평년보다 2, 3도 높은 1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가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기상예보를 잘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네, 오는 5월에 열리는 20세 이하 월드컵 개막전의 입장권 판매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 경기가 예정된 개막전의 1등석 티켓이 조기 매진됐고 2등석과 응원석도 단체 관람객들로 티켓 판매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 대진표는 오는 15일 확정되며 독일과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등 6개 대륙의 24개 팀이 각축전을 벌입니다.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왔던 대형 소매점의 판매가 올 들어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도내 대형 소매점의 판매액 지수는 95.6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해 지난해 지속적인 감소세에서 모처럼 반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품군별로는 음식료품 15.5%를 비롯해 화장품의 매출이 올랐고 오락이나 취미용품, 의류, 가전제품은 감소했습니다. 차체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한 달 동안 출고를 미뤘던 GM 군산공장의 올뉴 크루즈 고객 인도가 재개됩니다. 한국GM은 지난 한 달 동안 올뉴 크루즈의 결함에 대해 점검한 결과 에어백 고정 부분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지난주부터 생산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부터 차량 고객 인도를 개시할 수 있게 됐고 군산 공장 가동도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원 주촌천이 생태 하천으로 복원됩니다. 완주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주말에도 운영합니다. 지역 소식 김하연 기자입니다. 남원시는 오는 2020년까지 주촌천과 한파천 일원을 시민과 함께하는 생태 친수 공간으로 조성합니다. 남원시는 하천을 물고기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생태 하천으로 만들고 생태 관찰과 탐방로 등을 설치해 시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오염된 준설토를 준설하고 또한 주변에 그 생태 탐방로를 만들어서 그 시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 친숙한 그 생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진안군은 봄을 맞이해 마이산 도립공원 환경 정비를 실시합니다. 정비 구간은 남부주차장에서 마이산 석탑군에 이르는 벚꽃길 1.5km 구간으로 벚나무는 가지를 치고 배수로 정비와 쓰레기 수거가 이뤄집니다. 완주군이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돕고 주말에도 농기계를 빌릴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연장 운영합니다. 농기계 113종, 756대를 보유한 완주군 농기계 임대 사업소는 평일에는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까지, 토요일에는 오전 8시에서 낮 12시까지 운영하고 사전 예약제도 실시합니다. 농기계 임대 시간 확대 운영과 함께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정읍IC 북은 하모동 일원에 조성된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다음 달부터 유료화됩니다. 공영차고지는 178대를 주차할 수 있고 운전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갖췄으며 정읍시는 오늘부터 2주간 정기권 이용 신청을 받습니다. 정읍시 화물 공영차고지는 전국에 조성된 화물 공영차고지 중 가격이 가장 저렴하며 샤워실과 휴면실 등을 제공함으로써 선진 교통문화 조성이 기대됩니다. 장수군 보건의료원은 재능나눔 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금연과 치매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을 받은 참여자는 오는 8월까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금연과 치매 예방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을 벌이게 됩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주 진안간 시외버스 요금 인하를 촉구하는 서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진안군 이장단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주 시작된 시외버스 요금 인하 촉구 서명운동에 사흘 만에 1,000명이 동참했다며 이번 주 중에 5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전라북도를 항의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소양 진안 구간을 고속도로로 운행하면 3,600원으로 요금 1,000원을 인하할 수 있지만 버스 회사가 요금을 올려받기 위해 소태정 고개를 경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행 2년째를 맞은 농산물 가격 보장제가 정착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가을 무와 배추, 고추, 마늘 등 7개 품목으로 가격 보장 대상을 늘리고 한 달간 신청을 받은 결과 190농가가 신청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지난해 시범 도입한 이 제도는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도에서 정한 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보전해주게 됩니다. 다른 지역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대전 소식입니다. 이 대전시가 어려운 화훼업계를 돕자는 취지에서 책색마다 봄꽃을 놓는 원테이블 원플라워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대전 MBC 조명아 기자입니다. 월요일 아침 봄을 알리는 노란 프리지어가 사무실로 배달됐습니다. 사무실 곳곳에 꽃이 놓이자 삭막했던 분위기가 금세 화사하게 변합니다. 마음이 밝아지는 것 같고 그냥 편안한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예, 이래도 능률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대전시가 책상 하나당 한 송이의 꽃을 놓자는 이른바 원테이블 원플라워 캠페인을 벌이는 것입니다. 꽃 소비 둔화로 인해서 화훼 농가의 어려움이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시장님과 함께하는 1테이블 1플라워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부가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 시행 후 매출이 급감한 화훼업계를 돕자는 취지에서 지난달 초부터 시작됐습니다. 직무 관련성 없는 5만 원 이하 꽃 선물은 허용되지만 꽃 선물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로 업계 타격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전 둔산동 꽃 도매 시장의 경우 점포마다 30%에서 60%까지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그나마 시즌이라 조금 장사가 됐었는데 끝나고 나니까는 김영란법을 동반해서 진짜 너무 체감적으로 심각해요,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꽃집들이 많이 문 닫겠죠. 지역 최초로 대전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원테이블 원플라워 캠페인은 충남도와 세종시 등으로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 프로그램에 전국 41개 단체 가운데 도내 2개 단체가 포함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 프로그램으로 장소형으로는 부안의 휘몽미술관과 컨텐츠형으로는 예술 지역에게 말을 걸다 프로그램을 선정했습니다. 이들 프로그램은 동화책 발간 체험과 인문학의 예술을 결합시킨 토크 콘서트 등이 호응을 얻었습니다.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결정했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석 달 만에 결국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인용이라는 헌정사상 초유 사태로 결말이 났습니다.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모든 국민들이 함께 내리는 선고입니다. 불의와 부패, 부정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촛불혁명의 첫 번째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 결과로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일반 시민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고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탄핵 심판 결정 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는 대선 전국으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대한민국 초유 사태는 우리 사회에 미치는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에 대한 승복 여부와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국정농단의 실태도 밝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론 분열이 더욱 우려됩니다. 대통령의 불명예 퇴진은 한 나라 국민으로서 슬프고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탄핵 심판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재구축하는 시작이 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단초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앞에는 민생을 비롯해 경제와 안보, 외교 등 어느 것 하나 서둘러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정치권을 포함한 국민 모두는 헌재의 결론을 겸허히 수용하고 흐트러진 국정을 바로 세우는 데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7년 촛불혁명의 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도내 어린이 시설 가운데 절반이 환경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8,300여 곳의 어린이 활동 공간을 조사한 결과 도내에서는 587곳 가운데 52%인 307곳이 중금속 등 환경안전 관리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전북은 전국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으며 개선 명령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하지 않은 시설이 11곳이었습니다. 간척 사업으로 사라진 갯벌을 복원하는 사업이 펼쳐집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농경지나 염전으로 쓰고 있는 부안과 고창의 경계 지역인 곰소만 일대 39헥타르의 갯벌을 오는 2021년까지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창 갯벌과 부안 줄포만 갯벌은 보전 가치가 인정돼 지난 2010년 람사르 습지 보호지역으로 등록됐습니다. 걷고 싶은 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시가 인도 위에 불필요한 시설물을 제거합니다. 전주시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인도 위의 전화부스와 가로 등 표지판 등의 시설물을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시설은 제거하는 도시 비움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 비우기 조례 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미국 인디 영화의 거장 짐 자무쉬 감독 특별전이 16일부터 22일까지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상영됩니다. 군산 시립교향악단의 정기 연주회가 16일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이윤정 피아노 독주회가 오는 17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문화 영토 파는 1인 가구 이야기를 다룬 연극 헤이 브라더를 소극장 판 무대에서 선보입니다. 남원의 족보를 감상할 수 있는 특별전이 남원 향토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주시 열린시민강좌가 내일 시청 강당에서 방송인 이홍열 씨를 초빙해 강연을 진행합니다. 국제구호 전문가인 한비아 초청 특강이 모레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마련됩니다.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는 모레 55세 이상 구직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교육을 진행합니다. 3.15 임실 청웅 만세운동 재현 행사와 학술 강연회가 모레 임실군 청웅 면사무소에서 열립니다. 전북인권교육센터는 인권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개설하고 오늘부터 17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4도, 남원 15도 등 10도에서 15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낮은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